자, 드림빅 뉴스레터 비즈니스 마스터 클래스 1주차 네, 대표님의 뉴스레터 네, 틈새 분야 네, 주제를 자, 정하는 것을 주제로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녹화 영상 네, 당연히 드립니다. 녹화 영상 네, 다 녹화 지금 되고 있고요. 자, 먼저 드림빅 뉴스레터 비즈니스 마스터 클래스에 오신 네, 대표님을 진심으로 네, 환영합니다. 자, 이번 과정을 통해서 뉴스레터 비즈니스의 모든 과정을 다 배우고 또 실제 수익을 창출하는 대표님만의 뉴스레터를 네, 발행하시게 될 겁니다. 비즈니스를 실제로 하시게 될 거고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이 미디어, 대표님의 이제 미디어인 거예요. 대표님 소유의 미디어, 네, 비즈니스를 원하는 사업가를 위한 뉴스레터 비즈니스 방법과 그다음 대표님의 자체 제품이라 아니면 제휴 마케팅 오퍼를 위해서 이제 필요하죠. 그런 잠재 고객 모집을 위한 뉴스레터 발행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이렇게 뉴스레터 발행하는 게 너무너무 이제 힘들었죠. 인력도 많이 필요하고. 그러나 자, 이번에는 AI를 활용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뉴스레터 비즈니스를 시작하고 또 성장시키고 네,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을 알아보고요. 또 이제 프로모션을 함께 보내는 뉴스레터랑 이제 컨텐츠 좀 기반의 그런 뉴스레터로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 두 가지를 네, 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이제 뉴스레터가 이렇게 해외에서 핫한 이유는 진짜 무엇일까요? 일단 주목 경제이기 때문인데요. 그 얘기는 뭐냐면 대표님의 마케팅 메시지가 대표님의 타겟 고객들의 아이볼, 이 눈길, 이 관심을 사로잡아야 되는 시대인데 그게 너무 힘들기 때문이죠. 자, 구체적으로 소셜미디어에서 대표님들 많이 느끼시겠지만 자, 과거에 비해서 고객을 확보하는데 되게 힘들고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플랫폼들이 초기에는 사용자들을 많이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혜택도 주고 이제 뭐 알고리즘도 잘 작동을 해서 막 이렇게 연결도 잘 되고 막 그랬다라면 이제 사용자가 많이 확보가 되니까 이제는 뭐 광고 수익으로 이제 그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플랫폼 정책들 뭐 컨텐츠 정책 뭐 커뮤니티 정책 막 이런 거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우리들이 마음대로 컨텐츠를 이렇게 맘대로 이렇게 올리지도 못하고 이 플랫폼 정책에 종속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들 마음대로 막 대표님의 그런 플랫폼 계정이 막 불이익을 당하던가 아니면 폐쇄되는 위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며칠 전에 아니 광고를 하다가 광고 포스팅이 갑자기 삭제되는 일도 있었고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예를 들어 광고를 맨 처음에 이렇게 검수를 해가지고 뭔가 컨텐츠 정책이나 커뮤니티 정책을 위반했다 그러면 광고가 안 돼야 되거든요. 근데 광고를 며칠씩 해가지고 거의 9만 원을 다 집행을 해놓고 갑자기 이걸 막 삭제시킨다거나 또 실제로 저는 이제 구글 계정도 날라가 본 적이 있고 뭐 광고 계정도 날라가 본 적이 있고 이렇게 폐쇄되는 위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아는 네, 100만이 넘는 네이버 카페였는데요. 그 카페가 아마 날라간 것도 제가 봤고 그래서 이런 이제 불이익을 받거나 폐쇄되는 위험도 있고 실제로 이제 이런 소셜 미디어는 대표님의 소유가 아닙니다. 네, 소유가 예를 들어 네이버면 네이버 소유고 구글이면 구글 소유고 페이스북이면 페이스북 소유지 대표님 소유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계정이 해킹될 위험도 있는데 한번 해킹을 당하면은 뭐 우리 잘못이 아니잖아요. 근데 막 그냥 해킹돼도 그냥 계정이 끝나버리고 이런 위험도 있기 때문에 이 해결책이 바로 자 뉴스레터를 통해서 이제 대표님만의 소유 미디어 그리고 대표님만의 타겟 청중을 자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제 못 뺏어갑니다. 그래서 대표님의 이 뉴스레터를 통해서 타겟 청중과 그리고 이제 미디어기 때문에 미디어의 광고 수익을 빼놓을 수 없죠. 네, 소중한 그런 광고 미디어를 네, 소유하게 되시는 거고 그다음 우리나라만 해도 이제 광고 시장이 그래도 몇 조는 되죠. 네, 엄청난 규모의 그런 광고 시장에 이제 진출을 해서 대표님의 몫을 네,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정밀하게 정말 타겟팅된 그리고 열렬하게 반응하는 그런 청중들을 네, 확보할 수 있게 되고요. 그다음 대표님의 이제 계정이
불이익을 당할 그런 위험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죠. 네, 여기까지. 자, 뉴스레터가 이제 핫한 이유 설명드렸는데요. 우리 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자, 7번 주세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자, 7번 주세요. 네, 다 이제 되셨죠? 네, 이런 네,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 뉴스레터가 이제 핫한 거고요. 그럼 이제 뉴스레터로 이제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을 좀 이렇게 큰 그림을 가볍게 훑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휴 마케팅이죠. 그래서 대표님의 뉴스레터가 뭐 매일 프로모션을 하지 않더라도 대표님의 청중한테 관련성 있는 그런 제품의 네, 제휴 마케팅, 그런 링크를 이렇게 포함해서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핵심은 뭐냐면은 그 링크들이 대표님의 타겟 청중에게 부가가치를 제공해야 되고 그 관련성이 있어야 되고 대표님의 컨텐츠에 자연스럽게 이제 통합돼야 됩니다. 이제 이 점은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다음 이제 광고, 네, 광고 네, 수익이 있고요. 그다음 스폰서십이 있는데요. 이거는 후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폰서를 구하기 위해서 반드시 많은 독자들이 이제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수백 명의 독자만 있어도 대표님 분야에서 이제 적극적인 관심과 네, 참여를 하는 독자들을 확보하면은 근데 너무 큰 스폰서 아니더라도 네, 소규모 스폰서들이 네, 관심을 갖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마케팅 쪽에 있잖아요. 그럼 요즘에 웨비나로 이렇게 막 100명 이상 이렇게 참여하는 것도 되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대표님의 그런 그 커뮤니티에서 대표님의 뉴스레터에 이제 제 타겟 고객들이 막 한 300명 정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대표님의 뉴스레터에 스폰서를 안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제 예를 들어드렸지만은 이렇게 소규모 스폰서들이 얼마든지 네, 아주 확실하다 그러면은 관심을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유료 뉴스레터 같은 경우에는 대표님의 그 전문성이 있는 경우, 이 전문성을 직접 수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대표님께서 이제 그 프리미엄 컨텐츠라던가 어떤 독점적인 오퍼라던가 또는 전문화된 그런 조언을 할 수 있다. 그럼 이제 유료 뉴스레터를 만들어 가지고 네, 구독자에게 제공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한번 이렇게 훑고 지나갈게요. 이제 계속 반복할 거기 때문에 그 다음 이제 온라인 코스나 그런 서비스, 교육, 그런 프로그램들 판매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만약 대표님께서 이제 자체 이런 상품을 갖고 있다면은 그러면 이제 뉴스레터를 통해서 타겟 청중한테 대표님의 상품을 직접 알리고 네, 프로모션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도구가 되고요. 지식 창업 쪽에 계신다 그러면 전자책이라던가 온라인 과정이라던가 컨설팅 등등 이런 상품들을 대표님의 뉴스레터를 통해서 네, 잠재 고객들에게 직접적으로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꼭 지식 상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표님이 어떤 사업을 하시던지 간에 대표님의 고유한 비즈니스를 네, 직접 프로모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좋은 기회죠. 뉴스레터 자체를 이제 인수합병할 수가 있는데 만약 대표님의 뉴스레터가 지속 가능하고 참여도가 높은 그런 독자를 확보할 수 있다면은 이제 엑시트 전략으로 뉴스레터를 팔아서 높은 수익을 네,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7가지 정도 말씀드렸는데요. 자, 수익 방법까지도 한번 네, 이해되셨으면 자, 7번 주세요. 자, 수익 방법 한번 이렇게 훑어드렸는데 자, 이해되셨으면 자, 7번 주세요. 자, 7번. 네, 다 이해되셨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사실 너무 중요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이번 시간에 요거 한 가지 답을 찾는 데만 네,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대표님의 뉴스레터 주제는 무엇으로 하실 겁니까? 네, 나는 관심사가 이러니까 난 이런 주제를 해보고 싶다. 채팅창에 다 공유해 주세요. 자, 이 부분은 주제는 너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지는 제가 이제 오늘 계속 강조해서 보여드릴 건데요. 자, 어떤 주제로 하실 건지, 자, 네, 네, 건강을 주제로 하시겠고, 네, 자, 아주 많으신데 일단 뭐 하나 정도, 네, 자, 하나 먼저 네, 잡으신다면, 네, 창업, 건강, 네, 자, 창업 나왔고요, 건강, 교육 나왔고요, 보험 나왔고, 전기 자동 제어, 자재, 정보, 네, 좋습니다. 성격, 네, 자녀의 성격을 주제로 뉴스레터, 재테크 관련해서 뉴스레터, 네, 자, 좋습니다. 자, 지금, 네, 다 공유해주세요.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에 관한 네, 뉴스레터, 네, 좋습니다. 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주제.
자, 대표님 이제 관심 주제나 이거 해봅시다. 자기 개발. 네, 자기 개발을 주제로 뉴스레터. 네, 좋습니다. 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오늘 이 주제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왜냐면 이제 이 방향을 잘못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그 당장 성공하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네,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자, AI 로봇. 네, 좋습니다. AI 로봇. 네. 자, 산재보상, 네, 기업보험, 주식, 세금, 부동산, 재테크, 해외 주식, 연금 펀드. 네, 주로 이렇게 금융 쪽이시죠. 자, 어떻게 아직 그 공유 안 해주신 대표님들도 계시는데요. 자, 다 공유해 주세요. 자, 아직 네, 공유 안 해주신 대표님들도 한번 네, 그다음 관심 분야 유도 한번 이렇게 던져보세요. 그러면 제가 오늘 그 주제를 잘 정하는 그런 방법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지금 공유해 주셨나요? 자, 질병퇴치법. 네, 이제 건강 쪽이시죠. 네, 좋습니다. 그럼 계속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틈새 분야 선택 기준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일단 수익성이 높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엑시트 전략으로 인수 합병 가능성이 높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 가장 큰 요소를 고려하셔야 돼요. 자, 이해되시죠? 그러면 수익화 계획을 네, 먼저 세우고 네, 시작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뉴스레터 비즈니스는요, 제가 이제 24년 동안 해외 인터넷 마케팅에 뭐 여러 가지 흥망성쇠를 봤지만은 지금 제가 봤던 기회 중에 가장 큰 기회입니다. 왜냐하면은 자, 예를 들어가지고 뭔가 코스닥이나 뭐 나스닥에다 상장을 하는 게 이제 그 성공의 비즈니스의 이제 상징처럼 이제 느껴졌던 그런 시절이 있죠. 지금도 이제 마찬가지고. 근데 그렇기 위해서 이제 젊은 시절 해야 되고 전문적인 어떤 지식이나 기술이 있어야 되고 투자자가 잘 맞아떨어져 가지고 또 막대한 투자를 받아야지 이제 가능한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었죠. 그런데 뉴스레터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대표님 혼자서 네, 시작을 할 수가 있고 실제로 지금 100만 달러 이상 네, 연간 매출을 올리는 뉴스레터 중에서도 이렇게 혼자 하던가 한두 사람이 하는 그런 뉴스레터들이 실제로 지금 성공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안전하면서도 그리고 뭐 엄청난 금전적인 그런 투자나 그런 걸 하지 않아도 정말 대박을 낼 수 있는 네, 그런 기회가 지금 왔기 때문에 네, 정말 큰 아주 좋은 기회가 우리 대표님들께 지금 찾아온 거고요. 그러면 자, 일반적으로 많은 사업가들이 어떻게 이제 틈새 분야를 선택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은 과도하게 넓은 범위를 잡던가 아니면은 과도하게 좁은 범위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그냥 건강 그러면 엄청나게 넓은 분야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금융 그래도 엄청나게 넓은 분야고 또 과도하게 하면은 그냥 건강 중에서도 수지침 그래 버리면은 또 너무 이렇게 과도하게 이렇게 좁은 범위를 잡을 수 있는데 적당한 지점은 약간 이렇게 중간 정도인 경우가 네, 많습니다. 자, 요 점, 자, 공감하시면 7번 주세요. 자, 대부분 우리가 이렇게 틈새 분야를 정하는데 너무 이렇게 넓게 범위를 잡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너무 좁게 범위를 잡을 수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적당한 지점은 이렇게 중간인 경우가 네, 많습니다. 네, 딱 공감하시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차근차근 오늘 가도록 하겠는데 자, 이 미디어계의 영원한 네, 그런 명언이죠. 자, 미디어는 미디어를 낳습니다. 이거 너무 명언이니까 한번 그 채팅창에다 한번 메모해 주세요. 미디어는 미디어를 낳는다. 한번 이렇게 다 이렇게 써주세요. 네, 미디어는 미디어를 낳는다. 네, 채팅창에다 한번 이렇게 다 필기 한번 해주세요. 네, 미디어는 미디어를 낳는다. 네, 자, 미디어는 자, 이게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미디어를 하나 만들면은 그게 새끼를 치는데 이렇게 미디어 새끼들을 이제 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어차피 미디어를 하나 만드시면은 이제 계열사 미디어, 네,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이제 고려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딱 만드실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디어는 미디어를 낳기 때문인데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이제 해외 같은 경우 이제 서바이벌 분야가 있어요. 뭐 이렇게 긴급한 상황이 오면 어떻게 이제 살아남을 것인가 막 이제 그런 분야죠. 서바이벌. 그런데 자, 서바이벌 분야의 뉴스레터를
잘 만들게 되면은 그러면은 서바이벌 그 구독자들이 맨날 뭐 긴급한 상황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 안에는 요리에 관심이 있는 구독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요리 관련 뉴스레터를 자, 새끼쳐가지고 뉴스레터 만들 수가 있고요. 또 그 중에는 do it yourself죠.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막 만들고 그러는 거. 네, 그런 분야에 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DIY 뉴스레터를 만들 수도 있는 거고, 또 서바이벌 그런 경우에는 또 부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아는 이제 그 재벌 기업의 이제 회장님들 같은 경우에도 호들갑을 떨어요, 막. 그래서 지진 난다 그러면은 여기서 살아남아야 돼 그래가지고 막 방공호 파고 있고 막 그런 장비 같은 거 막 사고 어떤 전염병 돈다 그러면은 미리 무슨 그 뭐 예방하는 거 잔뜩 뭐 해외에서 먼저 들여오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서바이벌 분야에서는 이제 금융에 관심이 많은 구독자들이 있기 때문에 금융 뉴스레터를 또 만들 수가 있겠고, 그러다가 서바이벌 분야에는 또 정치에 관심이 많은 또 그런 구독자들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치 뉴스레터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순서적으로 봤을 때 자, 서바이벌 분야를 이제 먼저 만들어 가지고 일단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면은 요리 뉴스레터를 만드는 게 쉽고요. 요리 뉴스레터가 성공적으로 만들어지면 DIY 뉴스레터는 더 빨리 더 쉽게 만들 수 있고, 금융은 더 빨리 더 쉽게 만들 수 있고, 정치 뉴스레터는 더 빨리 더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전자신문 같은 경우에도 맨 처음에는 정말 이 전자 IT 분야만 다뤘더라면 그게 새끼치고 막 이래가지고 지금 계열사도 상당히 많아졌고, 그 다음에 제가 그 이제 나름 또 이렇게 영업조직 역할을 맡아드렸던 게 전자신문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거든요. 근데 전자신문 엔터테인먼트는 이제 자동차 컨텐츠를 주로 이렇게 생산하는 그런 미디어였습니다. 다 계열사인 거죠. 이렇게 자, 대표님의 미디어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게 되면은 그 다음 뉴스레터들은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요. 이제 처음부터 나는 미디어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자, 여기 이해되셨으면 자, 7번 주세요. 자, 나는 하나만 만들 거다. 이제 그게 아니고 이제 하나를 만드시게 되면은 이렇게 새끼를 쳐가지고 대표님만의 자, 미디어 네트워크를 자, 만들게 되실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대표님의 그 틈새 분야를 정하기 전에 대표님이 구축할 그런 미디어 네트워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단순히 하나의 그런 틈새 분야를 정하는 게 아닙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은 만약에 대표님께서 처음에 제가 이제 예를 들어드렸는데 서바이벌 분야로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미디어를 낳지 않고 만약에 처음에 각각의 주제로 했다. 네. 금융 뉴스레터 맨 처음에 따로 만들고 요리 뉴스레터 먼저 따로 만들고 정치 따로 DIY로 정했더라면은 그랬다면 이제 하나하나 만드는 게 다 처음부터 맨땅에 헤딩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증폭할 수 있는 그런 지렛대, 레버리지가 없어가지고 자, 이 서바이벌 분야에서 새끼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이점이 없었을 겁니다. 네, 자, 이해되시죠? 자, 예를 들어가지고 자,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에는 뭐를 할 거냐면은 이 글로벌 리더가 되려면 이 열린 사고를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사고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의 사고가 닫히는 게 아니라 열리려면 네, 자극을 받아야 되고 우리 사고에 전환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약간 그런 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이번에는 이 남성 그런 관심 네, 아니요.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제가 예를 들어드린 겁니다. 네. 서바이벌 분야의 구독자들이 서바이벌만 있는 게 아니라 요리나 DIY나 금융이나 정치로도 이렇게 확장할 수 있다. 네, 그렇게 예를 들어드린 거고요. 자, 남성들의 만약에 관심 그룹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남성들의 관심이 있는 게 자동차라던가 정치라던가 스포츠라던가 DIY 등 이런 주제가 가능하겠죠. 네. 공감하시죠? 그럼 이번에 여성 한번 갈까요? 여성의 관심 그룹이다 그러면 뭐 유명인 관련해서 막 수다 떠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뭐 가십이라던가 뭐 가벼운 이야기들 아니면 요리라던가 DIY라던가 패션이라던가 뷰티
네, 이런 주제들을 네,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번에 한번 비즈니스를 중심으로 관심 그룹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비즈니스 성장을 주제로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실무적인 카피라이팅이라던가 마케팅이라던가 또는 디지털 출판이라던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뉴스레터 발행이라던가 지식 창업 네, 이런 것들을 주제로 네,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지금 잘 따라오시죠? 자, 그래서 챗 GPT를 사용해서 네, 타겟 그룹에 이 다른 관심사들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프롬프트 예를 들어 드리면 틈새 분야 뉴스레터 구독자들은 그 틈새 분야 이외에 다른 어떤 관심사를 갖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면은 대표님의 관심이 있는 그런 틈새 분야에서 더 나아가서 어떤 관심사들이 있는지를 조사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서바이벌 분야 뉴스레터 구독자들은 네, 서바이벌 분야 이외에 다른 어떤 관심사를 갖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관심사를 알게 되고 그럼 그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후보군을 고를 수 있게 되죠. 자, 그럼 이거 한번 해볼까요? 자, 프롬프트도 채팅창에 올려드리고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서바이벌이 네, 서바이벌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겠죠. 그러면 저는 자, 요렇게 요거를 가지고 와가지고 네, 한번 네, 챗 GPT로 가가지고 네, 100% 리얼 네, 실시간으로 한번 해보죠. 작년에 제가 갔다 와봤거든요. 저도 6월달에 10사에 그 네, 그늘마을 자, 샀는데도 지금 잠깐 제가 음소거 다시 하겠습니다. 음소거 했고 자, 챗 GPT에서 자, 일단 서바이벌 분야 뉴스레터 구독자들은 자, 서바이벌 분야 이외에 물론 이제 서바이벌은 어떤 관심사를 가지고 이렇게 먼저 여쭤보실 수 있죠. 그러면 한번 자, 해보겠습니다. 자, 서바이벌 분야 뉴스레터 구독자들이 가지는 관심은 다양한데 일반적으로 자연, 야외 활동, 건강 안전, 네, 자, 이런 키워드들을 이제 잡아야죠. 자급자족 생활 방식과 관련된 주제 관심 많을 수 있고 자, 일단은 지금 제가 서바이벌 이외라고 했는데 약간 서바이벌 관련한 것부터 지금 나오고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자, 등산, 자, 캠핑, 야생 식물, 약초학에도 관심 있고 자연재해 대비, 사냥과 낚시, 그 다음에 피트니스와 건강, 네, 서바이벌에 지금 피트니스랑 건강에 관심 있고요. 군사 및 전술 기술, 네, 그럼 군사용품 같은 거, 미국 같은 경우 이제 그래서 총을 파는 거죠. 지속 가능한 그런 생활과 친환경 기술인데 지금 제가 이제 바라는 게 지금 이제 서바이벌 분야 이외인데 지금 서바이벌 관련되게 나온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해 볼까요? 자, 서바이벌 이외에 네, 서바이벌 분야 이외에 다른 어떤 관심 갖고 있어요? 한번 다시 네,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른 분야 관심 광범위한데 자, 취미나 직업적 경험이나 라이프 스타일이나 환경적 영향 그래서 이제 나오죠. 자, 서바이벌 분야지만 DIY 프로젝트나 수공예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고요. 자, 건강 및 웰빙에도 네,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자, 환경, 여행이나 탐험, 네, 자, 여행이나 탐험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고, 과학 및 기술, 그래서 이제 기술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역사 및 문화, 그리고 안보 및 자기 방어, 네, 야외 스포츠, 자,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관심사를 가질 수 있다. 죠? 그래서 우리 대표님들도 네, 대표님의 분야에서 한번 이렇게 관심사를 찾아보시면은 어느 쪽으로도 확장할 수 있을 것인가? 네, 그런 관심사를 이제 알아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럼 계속 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바이벌 뉴스레터는 지금 보신 것처럼 다른 분야에도 네, 관심을 가지고 네, 활동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10억 달러, 네, 조 단위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네, 알려진 그런 엄청난 금융 그 뉴스레터죠. 아고라, 네, 파이낸셜, 아고라 그런 출판사는 금융 관련 뉴스레터를 이제 발행을 하는데요. 자, 이 금융 분야는 이렇게 시장은 크지만 경쟁이 치열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융 뉴스레터 구독자를 확보하는 비용이 되게 높습니다. 제가 이 아고라 파이낸셜의 그 카피라이팅 스쿨 강의를 들었어요. 좀 되게 비싼데 실제로 들어서 거기 이제 누가 가르치냐면 그 안에서 그 팀장이 가르쳐요. 팀장. 네, 치프 카피라이터가 가르치는데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은 네,
분야는 말 대신 여성들이 좋아하는 서바이벌 분야. 네, 한번 그렇게 해보시고요. 네, 다양하게 한번 질문해 보시고요. 네, 지금, 네, 그쵸. 그래서 누가 카피라이터들이 이렇게 막 판매를 하고 광고를 엄청나게 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팀장이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들은 이 광고에 그 상한선이 없는데, 네, 막 100만 달러씩 쳐도 회사에서 뭐라고 안 그러고 그래가지고, 네, 막 100만 달러씩 치는 거예요. 광고를 막 상한선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엄청난 그런 매출이 나오지만 그만큼 네, 금융 뉴스레터 구독자 확보하는데 비용이 이제 높은 편이죠. 그래서 자, 그런데 여기서 네, 되게 재밌는 현상이 뭐냐면은 이 구독자들을 조사해 봤더니 아고라 금융 뉴스레터 구독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RV 소유자들이었습니다. RV는 Recreational Vehicle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캠핑카 아시죠? 네, 캠핑카. 그래서 왜 그냥 집같이 막 이렇게 미국이 넓으니까 우리나라도 있는데 물론 막 여행을 하면서 그냥 그 마을 촌같이 캠핑촌에서 막 살고 막 여행하면서 그냥 거기서 거주하고 막 이런 그런 문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미국에 로케를 갔을 때 이런 알비촌 그런 이제 그 취재도 했던 적이 있는데요. 진짜 큰 그런 이 알비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집이에요, 집. 진짜 그냥 들어가면은 거기 막 침대 있죠, 뭐 화장실이 있죠, 아예 뭐 부엌 있죠. 그냥 이따만 해가지고 이제 그런 알비 소유자들인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이 RV 뉴스레터 그런 구독자들한테 홍보 광고를 하면은 그렇게 금융 뉴스레터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이 금융 뉴스레터 구독자들을 확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네, RV 뉴스레터 구독자들이 그렇게 네, 금융 뉴스레터 구독자들을 네, 확보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실 기준은요. 우리 대표님들이 B2B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B2C, B2B가 이제 업계로 갈 것이냐 아니면 일반 소비자로 갈 것이냐 네, 그 부분을 좀 고려해 보셔야 돼요. 자, 왜냐면은 일단 자, 똑같은 대상인데 B2C로 한번 갈게요. 자, 일반 소비자인 개인 사진 작가를 대상으로 한 네, 뉴스레터를 지금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자, 그냥 일반 네, 사진 작가를 대상으로 뉴스레터 멋진 사진도 제공하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멋진 사진도 제공하고 구독자를 모집할 수는 있겠지만 자, 우리가 뭐를 따져봐야 된다고 그랬죠? 수익화를 따져봐야 되죠. 그러면 자, 개인 사진 작가들에게 뭐를 팔 수 있을까요? 네. 멋진 사진을 보여줄 구독자를 모였는데 뭐를 판매할 수 있죠? 뭐 카메라라던가 그쵸? 뭐 삼각대라던가 조명이라던가 이런 사진 관련 용품을 판매할 수는 있겠지만은 네,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이 비즈니스가 커가는데 너무 좀 이렇게 제한적이죠? 자,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번에는 똑같은 사진 작가지만 B2B 업계, 그래서 사진 업계를 대상으로 사진 스튜디오에서 자,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을 뉴스레터에서 다루게 되면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자, 어떤 거를 판매할 수 있죠? 네, 고객 관리 그런 소프트웨어 CRM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다양한 그런 관련 소프트웨어라던가 그 다음에 아예 비즈니스로 드론으로 이렇게 촬영을 해가지고 네,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드론 촬영 비즈니스 교육도 판매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 요즘에 이제 애들 왜 이렇게 길거리에 가다 보면 이렇게 스티커 사진 있잖아요. 그러면 서로 가가지고 막 교복도 입고 뭐 재밌는 것도 쓰고 막 이런 스티커 사진 있잖아요. 그럼 오프라인 인스턴트 스티커 사진 샵 이런 프랜차이즈 같이 수익성이 높은 상품을 판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똑같은 대상이지만은 대표님이 접근하는 시장이 B2B로 접근하느냐 아니면 B2C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수익화 모델이 네, 달라집니다. 자, 요 점은 이해되셨으면 7번 주세요. 네, 똑같은 대상이지만 네, B2B 뉴스레터냐 B2C 뉴스레터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점을 꼭 고려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일단 뉴스레터 비즈니스를 처음 생각할 때는 네, 대부분 일단 큰 시장을 네, 생각합니다. 하지만 네, 큰 시장 생각하시는 거 네, 좋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그 큰 시장의 구독자들이 얼마나 돈을 쓰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그 시장에 구독자들이 얼마나 내 돈을 쓰는지, 소비하는지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이제 그 집에 강아지들을 키우거든요. 닥스훈트를 키우는데, 그러면 이제 귀여운 그런 강아지 막 그림이나 동영상 이런 게 인기가 좋고 반응이 좋으니까 그런 뉴스레터를 만들었어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막 귀여운 그런 애완견 이런 거에 관심들이 많고 반응이 좋기 때문에 그냥 빠르게, 자, 10,000명이 구독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네. 자, 10,000명이 그냥 구독을 했어요. 빠르게 구독했어요. 자, 그런데 자, 이 구독자의 상업적인 의도, 돈을 쓰려는 그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구독자가 이제 많이 모였고, 그 다음에 막 반응도 좋고 막 그러니까 소셜미디어에 와, 이렇게 지금 난 뉴스레터 잘 돼요, 이렇게 자랑을 하고 기분은 좋을 수 있지만 수익 창출은 어려울 수가 있는 겁니다. 반면에 자, 아까 RV 소유자들을 구독자로 확보한다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면 금융 컨설팅도 팔 수가 있고, 또 이제 이분들이 되게 이제 이렇게 나이대가 있기 때문에 항노화 관련해서 프리미엄 건강 제품도 팔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분들은 대부분 이제 부부라던가 뭔가 이렇게 새로운 그런 삶을 시작한다거나 그러기 때문에 되게 행복하게 잘 살고 싶어 가지고 관계에 관심이 많아서 관계 코칭 등 수익성이 높은 상품을 판매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RB 소유자들은 나이대가 있고 또 안정적인 경제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자, 비교해 보죠. RB 소유자 구독자 10,000명이 강아지 그림 뉴스레터 구독자 10만 명보다 훨씬 수익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 상업적인 의도 자체가 차이가 나기 때문인 거죠. 자, 이 점 이해되셨으면 7번 주세요. 자, 대표님의 시장의 구독자가 상업적인 의도, 돈을 얼마나 많이 쓰는지를 반드시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면 다 7번 주세요. 자, 다 이해되시죠? 네, 좋습니다. 네, 이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제 이유는 계속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만약에 대표님께서 골프라던가 좋습니다. 페르소나죠. 테니스라던가 또 피클볼 아세요? 피클볼? 피클볼은 뭐냐면 이 테니스랑 약간 탁구의 중간 형태라서 그 미국에서 막 셀럽들이 되게 좋아하는 되게 인기가 있는 지금 스포츠인데요. 이렇게 이 골프나 테니스나 피클볼 관련해서 만약에 뉴스레터를 발행한다면은 그럼 이제 무엇을 판매할 수 있을까요? 자, 뭘 판매할 수 있을까요? 당장은 뭐 골프채, 뭐 테니스채, 피클볼 공이라던가 라켓, 그 다음에 클럽 소개 이런 거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상당히 또 마찬가지로 제한적이죠. 네, 피클볼 이렇게 라켓 팔아봤자 그거 팔고 나면 팔 것도 없고, 그쵸?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갑자기 앞으로 왔네요. 다시. 네.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이제 구독자를 우리가 봐야 되죠. 피클볼 구독자의 상당수가 유명인인 거예요. 셀럽. 그래서 실제로 그 테니스를 치다가 막 세계 1등 하다가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은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은퇴한 선수들이 많이 피클볼로 전향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예전에 뭐 세계 1등 했던 그 존 맥켈로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뭐 러시아의 뭐 미녀스타 샤라포바 뭐 이런 선수들도 지금 다 피클볼 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피클볼 구독자의 상당수가 유명인 셀럽이던가 고급 주택 소유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독자를 봐야 되는 거죠. 따라서 이 골프나 테니스나 피클볼 TV 중계를 보면은 그러면 골프채 사세요, 피클볼 라켓 사세요, 그런 광고보다는 롤렉스라던가 벤츠라던가 명품 광고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강조하는 거는 돈을 쓰는 구독자를 이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님의 틈새 분야를 정하시기 전에 대표님의 뉴스레터 구독자의 그 가치, 여기서는 아무래도 금전적 가치죠. 그 가치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제 B2B 분야로 다시 접근을 해가지고 공인중개사라던가 미용실 원장님이라던가 의사라던가
이런 업계를 타깃으로 하는 그런 뉴스레터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들, 광고주 입장에서 봤을 때, 강아지 그냥 주인과 의사 중에서 어디에 더 많은 광고비를 들이시겠습니까? 대표님이 광고주라면, 그냥 일반 강아지 주인과 의사 중에서 어디에 더 많은 광고비, 다 선택해 주세요. 1번 강아지 주인, 2번 의사. 네. 자, 1번, 너무 쉬운 문제라서 1번 강아지 주인, 2번 의사. 네. 자, 의사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자, 대표님이 정한 그런 타겟 청중한테 도달하기가 더 쉬울 수도 있고, 더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는 우리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뉴스레터 비즈니스를 한 거기 때문에 중요한 사실은 대표님의 뉴스레터 구독자가 돈이다, 자산이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정치 뉴스레터 구독자가 한 달에 지출하는 평균 매출보다는 자동차 뉴스레터 구독자가 한 달에 지출하는 평균 매출이 10배에 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자신문이 이렇게 미디어가 계속 미디어를 낳는데 그중에 자 이제 나름 엔터테인먼트 브랜드를 붙인 전자신문 엔터테인먼트가 자동차 중심의 그런 미디어였고, 그 이유는 뭐냐면, 자, 전자신문 엔터테인먼트 그래가지고, 뭐 벤츠라던가, 이런 어떤 그 고급 BMW라던가, 이런 광고주가 이제 들어오기 때문에, 일반 그런 다른 그런 어떤 주제를 가지고 미디어를 만드는 것보다 훨씬 수익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자, 요 점은 이제 이해되셨을 것 같고요. 빨리 넘어갈게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들 이제 그 구독자를 생각해 보셔가지고 뭐 크립토 커런시, 암호화폐라던가 가상화폐라던가 또는 CEO를 대상으로 한 뉴스레터라던가 타겟 구독자가 누군가에 따라서 모두 1인당 구독자 1인당 평균 가치가 달라질 수 있고 나중에 엑시트 전략할 때도 구독자 한 명당 그 이밸루에이션 가치를 따지기 때문에 중요한 그런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고 같은 경우에도 그 이코노미스트라고 아시죠? 영국에 이렇게 타임지랑 거의 필적할 만한 그런 경제 경영 전문 잡지인데 여기는 그 오피니언 리더다. 뭐 대통령들도 다 본다 그래가지고 글로벌 리더들이 보는 그런 아주 프리미엄 잡지다라고 포지셔닝을 했기 때문에 거기 광고 비용이요. 그냥 저는 되게 우습게 알았었는데 거기 광고 한번 치면 아마 5천만 원 이렇게 받더라고요. 그렇게 되는 이유도 거기를 이렇게 구독자의 그런 가치가 높기 때문에 그렇게 광고비도 많이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까지 계속 강조를 해드렸고요. 자, 그럼 이제 대표 어느 정도 틈새 분야에 들어가야 할지 이 사고의 전환, 또 열린 사고를 갖게 되셨을 겁니다. 자, 공감하시죠? 자, 물론 돈만 보고 틈새 분야에 진입하셔서는 안 되죠. 중요한 것은 대표님의 경험과 관심과 열정이 있는 분야를 선택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왜 그런 거냐면은 그 이제 AI가 대표님의 컨텐츠를 다 써줄 거예요. 그런 시대가 됐지만은 자, 처음 이제 대표님들이 거의 처음 혼자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처음 딱 뉴스레터로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만든 그 뉴스레터 분야가 성공하지 못하면은 지속적으로 막 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이 떨어져서 포기할 그런 가능성이 높습니다. 높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자, 금융 분야가 아무리 수익성이 높다고 해도 금융에 대한 지식도 없고 경험도 없고 열정이 없는데 시작하게 되면은 아무리 AI가 있어도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자, 무슨 컨텐츠를 생산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또 어떻게 편집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가장 중요한 거는 AI를 시켜서 컨텐츠를 생성을 했는데 AI가 실수를 해도 이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기 때문에 수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시장에서 그 해당 분야의 강력한 스마트한 경쟁자들과 경쟁에서 이기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애완견을 키우기 때문에 그냥 열정도 있고 그래서 애완견 뉴스레터를 발행한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구독자를 모집하기도 네, 상대적으로 쉽고 그리고 수익성이 높을지는 따져봐야겠지만은 나쁘지도 분명히 않습니다. 네, 그 이유도 설명을 드릴게요. 따라서 대표님의 첫 번째 뉴스레터 주제를 선정하는 기준은 네, 대표님이 정말 좋아하고 네, 관심이 있는 주제인가 하는 점이 중요하고 자, 수익화는 얼마든지 네, 가능합니다.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자, 50대 이상 애완견 주인들은 네, 그냥 계속 거기에만 관심 있는 게 아니죠. 네, 다양한 분야의 소비자들입니다. 그래서 네, 요리 도구도 구매하고 잡지도 구매하고 자동차도 구매하고 또 로버트도 구매하고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그런 제품을 구매를 하죠. 네. 그래서 네, 자, 안전하고 구독자 확보 비용이 낮은 분야가 우리 대표님들 처음 뉴스레터 비즈니스를 자, 시작하기에 최고의 선택이고 특히 대표님이 잘 아는 분야일수록 네,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네, 한번 정리해 드렸는데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7번 주세요. 자, 여기까지 한번 자, 다양한 기준을 가지고 생각해 봤는데 자, 이해되셨으면 자, 7번 주세요. 네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다시 자, 이제 서바이벌 분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바이벌 시장 자체만 보면은 이제 아까 서바이벌 그런 관련 뭐 장비만 팔고 이런다 그러면 수익성이 크게 높지 않지만 네, 높지 않지만 자, 서바이벌 시장 그 안에 그 내에 있는 구독자들은 네, 금융에도 관심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체의학에도 관심이 있고 또 관계 등에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구독자들, 그 서바이벌 시장 내에 있는 구독자들이 그 분야는 수익성이 아주 좋은 그런 분야가 있다. 네, 이 점을 다시 한번 네, 반복해서 네,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거죠? 네, 어떻게 하라는 거냐?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실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안전하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수익성이 검증된 분야는 자, 3대 시장이 관계, 건강, 네, 돈입니다. 자, 왜 그런 거냐면은 이 세 가지는 모든 사람들이 네, 간절하게 원하고 투자도 하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이죠. 네, 좋은 관계가 행복하죠. 좋은 관계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고, 네, 건강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고, 또 돈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 3대 시장이 3대 시장 안에서 이제 들어가게 되시면 이제 안전하게 이제 들어가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AI를 네, 활용하게 되면은 이제 다음 주부터 AI를 활용해 가지고 네, 뉴스레터를 실제로 만드실 건데 대표님이 원하는 주제 뉴스레터를 얼마든지 네, 작성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네, 다시 말씀드렸지만 AI가 생산한 뉴스레터를 이제 편집을 해야 되는데 AI가 얼마든지 이제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네, AI가 이렇게 시키면은 뭐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막 갖다 대가지고 네,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AI 실수를 잡아내지 못하고 뉴스레터를 생산하게 되면은 구독자가 대표님의 실력을 금방 알아보게 되고 또 신뢰가 그냥 금방 한 방에 이제 훅 갈 수 있겠죠. 따라서 자, 처음에는 대표님이 잘 아는 분야부터 네, 시작하는 게 좋겠고요. 그렇게 되면 분명히 구독자를 네, 확보하게 될 것이고 네, 기분 좋게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미디어를 낳는 거냐면 대표님의 뉴스레터 구독자들한테 물어보면 되죠. 뭐를 원하냐고 관심사를 네, 물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표님의 분야에 있는 구독자들에게 자, 그 또 다른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또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십니까? 현재 어떤 고민이나 걱정이 있습니까? 또 구매하고 그런 싶은 제품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일단 구독자를 확보하고 나면은 대표님의 미디어 네트워크를 네, 구축해 나가는 것은 네, 어려운 일이 네, 아닙니다. 그럼 다 이해되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대표님의 뉴스레터 주제를 정할 때 이렇게 시성이 있는 그런 주제들이 있고요. 이렇게 새로운 소식을 전해야 되는 게 있고 예를 들면 지금 대표적으로 AI죠. AI 같은 경우에는 하루가 다르게만 발전을 하기 때문에 계속해가지고 막 새로운 소식을 전달해야 되지만 그냥 이미 정해져 있는 분야, 그냥 이렇게
독야 청청, 세월의 흐름에 상관없이 그냥 이미 정해져 있는 에버그린 틈새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버그린 틈새 분야를 하시게 되면은 그러면은 미리 컨텐츠를 생산할 수도 있고 자동화시킬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이게 시의성을 타지 않기 때문에 네, 좋은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에버그린 틈새 분야들을 제가 잠깐 같이 보고 갈게요. 자, 에버그린 틈새 분야도 어차피 자, 요거 정리한 거 자료 다 드릴 건데요. 자, 우리가 한번 네, 같이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버그린 분야는 자, 이런 점에서 네, 좋은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자, 어차피 대표님들 한번 자, 이렇게 보시면서요. 에버그린 뉴스레터 틈새 분야, 이제 틈새 분야가 뭐 요즘에 그 ADHD 있죠?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그래가지고 애들뿐만 아니라 성인 이제 이렇게 주의력을 잘 주의가 산만한 거죠. 막. 그래서 요런 이제 뉴스레터, 그다음에 뭐 좌창, 입양, 알츠하이머, 분노 조절, 안티에이징부터 해서 이렇게 다양한 그런 분야들이 있는데 요런 분야들을 선택하시게 되면 아주 안정적으로 네, 컨텐츠를 확보해서 이제 가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 요거는 좀 이따 설명드릴 텐데요. 뉴스레터 모델은 하이브리드인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수동으로 네, 이렇게 수동으로 뉴스레터를 쓰는 방법이 있고 미리 컨텐츠를 확보해 가지고 자동으로 발송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도 발송하고 그다음 수동으로도 발송을 섞는 거 가장 이상적인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틈새 분야에 맞춰 가지고 하이브리드인지 자동인지 전통적이라는 거는 네, 그 수동으로 이렇게 쓰는 거를 말하는 거고요. 여기 수익 창출 방법도 네, 디지털 광고가 더 유리한지 아니면 디지털 상품이 유리한지 아니면 모든 제품이 유리한지 이런 거를 이렇게 쫙 정리해 놨기 때문에 한번 차근차근 우리 대표님들이 한번 보시면서 자, 한번 나도 에버그린을 만약에 한다면 어떤 분야를 할까를 네, 생각해 보시면은 네,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네, 제가 우리 대표님 다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자, 에버그린까지 했고 자, 그다음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B2B 분야도 네,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 네, 다시 그 B2B 분야가 네, 닭장이 네, 네, 제가 그거 이렇게 조사해 가지고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B2B 분야도 네, 고려하셔야 되는데 그 이제 닭 농장 이런 그런 사업 같습니다. 네, 닭장, 네, 실제로 이렇게 양계장이라고 하죠, 양계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인더스트리 다이브라는 뉴스레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료 뉴스레터거든요. 네, 무료 뉴스레터인데 지금 이게 진짜 업계 소식을 다루기 때문에 그 가스 소식, 플라스틱 소식, 농업 소식 막 이런 식으로 27개 뉴스레터로 이제 구성이 돼 있어요. 다 업계 소식을 다루는데 이제 무료 뉴스레터임에도 불구하고 3억 달러, 네, 4천억 원의 인수가 됐습니다. 엄청난 네, 규모죠. 자, 그 이유는 자, 이렇게 업계 소식을 다룰 경우에는 이 B2B 분야 구독자의 가치가 그만큼 높기 때문에 광고를 더 네, 그만큼 비싸게 받을 수가 있고 광고주도 그만큼 네,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님들의 네, B2B 분야도 네, 꼭 고려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기존 소셜미디어에 네, 광고가 힘든 뉴스레터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막 광고 정책 그래서 광고 잘 승인 안 해주는 그런 분야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알코올, 술이라던가 이렇게 막 금융 투자, 막 돈 버는 거 이런 거 뭐 사행성이 있느니 없느니 그래가지고 이제 광고 잘 안 되거든요. 네, 뭐 암호화폐도 이제 마찬가지고 또 네트워크 마케팅도 네, 잘 이렇게 광고를 잘 안 실어주죠. 그리고 대체의학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 식약청에 뭐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용어 못 쓰게 하고 막 이제 그런 제약들이 있는 거. 네. 그런 경우에 대표님의 뉴스레터에서는 얼마든지 광고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광고가 힘든 분야, 네, 뉴스레터도 네, 고려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자, 그럼 이제 정리하게 되면은 일단 큰 시장, 네, 큰 돈이 있는 분야에서 대표님의 관심과 열정이 있는 분야를 선택을 하시고 이제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구독자를 모집하기 위해서는 너무 크게 이렇게 틈새 분야를 잡으시는 게 아니라
그 분야에서도 틈새를 좁혀가지고 맨 처음에 들어가실 때는 구체적인 타겟 분야를 정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건강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저도 이제 건강에 들어갈 거고, 혹시 우리 대표님들 나는 건강 분야 들어갈 거다. 건강 7번 주세요. 7번. 네. 나는 건강 분야 관심 있다. 7번 주세요. 상당히 많은 대표님들 건강 관심 있으실 것 같거든요. 자, 나는 건강 분야, 네, 상당히 많, 그쵸? 네, 상당히 많은 대표님들 지금 건강 분야, 네, 관심 있으시죠? 그러면 다 좋은데, 건강이 되게 광활한 시장이거든요. 네, 그쵸? 그래서, 자, 그럼 건강 중에서도 예를 들어 어떤 분야에 들어갈 것이냐? 그럼 나는 운동하는 분야에 들어가겠다. 그럼 피트니스 분야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아직 피트니스 분야 그래도 아직도 너무 광범위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피트니스 뉴스레터 그런다고 구독하시겠습니까? 네? 지금 날고기는 피트니스가 얼마나 많은데요. 제가 어느 날 피트니스 뉴스레터 딱 창간 그런다고 우리 대표님들이 구독하시겠습니까? 네, 안 하실 거죠. 그쵸?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딱 타겟을 딱 정하셔야 되는데, 자, 예를 들어 범위를 좁힌다는 의미는 50대 자, 남성만을 위한 피트니스. 여기서 어떻게 더 네, 이렇게 타겟팅 하실 수 있냐면은 저도 이제 50대가 넘다 보니까 이제 무슨 몸짱은 몸짱이에요. 이제 운동도 안 하고 뭐 크게 상관없거든요. 근데 그냥 이제 소식하고 이제 그 장수 체제로 들어가야지 무슨 그렇게 네? 뭐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도 내가 50대인데도 이제 나는 근육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나는 몸짱이 되겠다. 자, 그런 훌륭한 분들을 타깃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50대 내 몸짱을 위한 피트니스 뉴스레터 이렇게 정하실 수도 있겠고 또는 50대 비건 채식주의자 그래서 50대 채식주의자를 위한 그런 피트니스 뉴스레터 이렇게 타겟을 잡으실 수도 있고요. 또는 50대 단신을 위한 그러니까 키가 작은데 몸짱이 되고 싶은 이렇게 비율이 되게 좋게 보이고 실제 키보다 더 이렇게 키도 커 보이고 더 좀 이렇게 당당해 보이는 그런 피트니스 뉴스레터라던가 또는 50대 바쁜 그런 CEO들을 타겟으로 하는 피트니스 뉴스레터를 참관하실 수도 있겠고 또는 50대 요즘에 이제 돌싱들도 많죠. 한번 갔다 오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 돌싱 같은 경우에는 50대 다시 또 새로운 관계를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다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50대 돌싱들을 위한 피트니스 뉴스레터 자 이런 식으로 타겟을 좁혀서 일단 내 충성도 높은 이 구독자를 확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부분 제가 정리해 드렸는데 자, 일단 큰 돈이 있는 그 분야를 정하시고 그 중에서 대표님의 관심과 열정이 있는 분야를 선택하시는데 이제 경쟁이 다 심하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초기에 구독자를 모집하기 위해서는 틈새를 확 좁혀가지고 확실하게 구체적인 타겟 분야를 정하시는 게 효과적입니다. 자, 이해되셨으면 자, 7번 주세요. 자, 이해되셨으면 자, 7번 주세요. 네, 피트니스 50대 자세 교정을 하고 싶은 그렇게 타겟을 골반이 틀어져 있는 골반을 뭐 잡아주는 이라던가 도스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되는 뭐 그런 방법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하셔도 좋겠죠. 왜냐하면 자, 피트니스를 하는데 이렇게 자세가 망가져가지고 통증을 느끼는 경우에 이제 병원에 가면 도스 치료 받으라고 하는데 도스 치료 한 번에 막 20만 원이라고 막 뭐 막 그러고 그러잖아요. 비용도 비싸니까 그런 뉴스레터도 괜찮겠죠. 자, 다 이제 7번 주세요. 자, 지금 시간이 또 이제 지나가고 있어가지고 자, 7번 주세요. 다 이해되셨으면 7번 주세요.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타겟 고객을 내 초기의 구독자를 확실하게 후킹한다고 그러죠. 확실하게 딱 이렇게 자, 어필해서 확보하기 위해서는 내 타겟 고객의 이 감정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게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자, 예를 들어 가지고 50대인데 현재 과체중인 CEO가 느끼는 두려움은 결국에는 건강과 관계와 돈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우리 사회에서는 과체중인 상태의 그런 자신을 사람들은 자기 관리
실패로 보는 경향이 있죠. 그쵸? 그래서 자, 피트니스 전문성이 네, 뉴스레터를 만드실 때 이제 발행인이 꼭 어떤 그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건 이제 아니고요. 자격이 있으시면 당연히 좋겠지만 꼭 그런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자, 그리고 자, 어떤 거를 또 이렇게 어필하시면 좋으냐면은 해외 억만장자 CEO들은 지금 잘 생각해 보시면요. 아마존의 CEO라던가 페이스북 CEO라던가 구글 CEO라던가 잘 보세요. 그런 공통점이 다 나름 말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막 해가지고 그런 좀 이렇게 탄탄한 체격을 유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돈을 더 잘 벌고 싶다면은 운동을 해가지고 이렇게 좀 체중을 잘 관리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필하시면은 효과적이겠고요. 또는 자, 이런 CEO들도 있어요. 그냥 진짜 바쁘게 막 사업만 했던 거예요. 정말 바쁘게 막 열심히 성실하게 그러다 보니까 막 그냥 밥도 뭐 잘 챙겨 먹을 시간도 없고 그래서 대충 아무거나 먹고 막 그래가지고 돈은 벌었는데 이제 건강을 돌보지 못했다 이거예요. 자, 그런 경우에는 이제 남은 게 건강하게 오래만 살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이제 그런 이제 CEO의 감정이 어필하게 되면은 이제는 이제 피트니스에만 집중하고 싶은 그런 CEO들을 공략하면은 이제 돈을 아끼겠습니까? 네, 그쵸? 그래서 이제 프리미엄 그런 피트니스 그런 정보 상품이라던가 뭐 기구라던가 얼마든지 판매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부분도 자, 이해되셨겠고요. 자,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챗 GPT 프롬프트를 가지고 대표님의 타겟 청중이 대표님의 주제를 하고 싶은 가장 큰 10가지 동기부여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셔가지고 그 동기부여 포인트를 감정 어필하는데 사용하시면 되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50대 남성 CEO가 헬스클럽을 다니고 싶은 가장 큰 10가지 동기부여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자, 이것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유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꺼졌죠. 네. 자, 그러면 챗 GPT 프롬프트를 자, 채팅창에다가 공유를 해드리고 자, 이런 식으로 자, 동기부여 포인트 대표님의 주제를 그러면 챗 GPT로 가가지고 한번 물어보죠. 자, 우리 대표님들은 왜 헬스클럽에 다니고 싶은지 한번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챗 GPT에 가서 자, 많은 대표님들이 여기에 이제 동기부여가 되실 것 같은데요. 그리고 대표님들은 왜 자, 헬스클럽에 다니고 싶은지 10가지 동기부여 포인트. 50대 남성 CEO가 헬스클럽에 다니고 싶은 동기는 다양한데 일단은 건강 유지 및 개선. 그래서 그쵸. 신체 건강 유지하고 질병 예방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운동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운동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관리해야 되고 정신 건강 유지 중요하죠. 요즘에 하도 막 미친 사람도 많고 그래가지고 정신 건강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에너지 수준을 향상시켜야 되는데 그렇죠. 이제 사업은 에너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에너지 떨어지면 안 되죠. 그리고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데 이렇게 몸을 이렇게 딱 균형 잡힌 그런 체격을 보여줌으로써 직원들에게 긍정적인 롤모델이 돼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하고요. 자, 체중 관리는 중년기의 흔한 문제이기 때문에 체중 관리 그 다음에 자, 이게 근육량이랑 골밀도 유지에도 도움이 되고 사회적 상호작용 그래서 네트워킹 기회도 되고 새로운 도전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자, 이렇게 동기부여를 대표님의 분야에서 조사를 해보시고 뭐 이게 약간 미진하다 그러면 뭐 더 10가지 더 제시해 봐라 이렇게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계속해서 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그 뉴스레터 우리가 이제 성공 모델 주로 이제 해외 사례를 이제 실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님들은 이제 아까 그 월 소득이 다시 할까요? 지금 나중에 오신 대표님 계시기 때문에 다시 여쭤보겠는데요. 나는 이 뉴스레터 비즈를 통해서 한 달에 월 소득이 요 정도면 좋겠다랑 그 다음에 나중에 엑시트 할 때 이 정도 가격은 받아야겠다 중에서 그냥 내 앞부분만 하죠. 난 월 소득이 이 정도는 돼야겠다. 다시 공유해 주세요. 아까
500만 원부터 거의 몇백억까지 나왔었는데요. 네, 다시 한번, 네, 500, 네, 500만 원, 월 소득이 500만 원은 네, 뉴스레터로 꼭 달성해야겠다. 네, 1000만 원, 네, 네, 500만 원, 네, 2000만 원, 네, 자, 네, 2000만 원, 500만 원,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실제 사례를 이제 살펴볼게요. 자, 1인 미디어 또는 네, 소규모 팀으로 네, 3천만 원, 네, 10억, 네, 좋습니다. 연간 이제 100만 달러, 그래서 이제 그 10억 이상의 그 수익을 올리는 그런 뉴스레터들이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뉴스레터랑 이 미디어 회사의 놀라운 점은 매우 작은 인원으로 한 명, 뭐 두 명, 뭐 이렇게 많아봤자 4명을 넘지 않는데 이렇게 수백만 달러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네, 꼭 봐야겠죠. 그래서 뉴스레터 이 지금 사례를 보시면서 뉴스레터 유형이라던가 수익 모델을 살펴보시고 네, 관심이 가는 난 요게 좀 맞을 것 같다. 관심이 가는 뉴스레터 모델을 네, 벤치마크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TLDR 뉴스레터 같은 경우에는 한 연간 수익이 500만 달러에서 1000만 달러 정도 되고요. 자, 상당히 구독자가 많습니다. 네, 125만 명, 되게 많죠. 그러다 보니까 네, 주로 이제 스폰서십을 통해서 이렇게 후원을 통해서 수익이 창출되고요. 그리고 성장하는 방법은 유료 광고를 좀 많이 치고 그다음 팀 규모가 놀라운데 네, 500만 달러인데 거의 뭐그 60억 막 이러죠. 네, 그런데 4명, 풀타임이 4명밖에 안 되는데 진짜 알짜 무슨 네, 알짜 회사죠. 그러면 약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LDR의 2023년 미디어 키트 요일표를 보면은 주요 광고 스팟이 2,500만 원 정도, 네, 세죠? 2,500만 원 정도, 네, 받고 이 주요 이 스폰서십을 모두 판매를 하고 그러면 연간 광고 수익이 63억 원이 되고요. 그리고 실제 매출 수치는 더 높을 수가 있는데 자, 미디어는 미디어를 낳기 때문에 현재 한 120만 명 넘는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고 자, 하나로 시작했겠지만 현재는 계속 새끼를 쳐가지고 16개 네, 다른 뉴스레터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자, 기억나시죠? 이 미디어가 이제 네트워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링크인에 따르면은 이 정규직 직원이 4명에 불과하고 대부분 직원이 네, 최근에 네, 이렇게 합류를 했고요. 그 다음 이제 비용은 네, 광고를 이제 많이 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페이스북, 메타라든가 트위터라든가 레딧이라든가 이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네, 광고를 해가지고 이렇게 성장한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자, 재밌는 게 뭐냐면 TLDR은 주로 자기 고유의 그런 컨텐츠라기보다는 그냥 남의 컨텐츠 링크 달아주는 거 있죠. 네, 그 링크를 주로 달아주는 네, 그런 기사, 짧은 기사 위주로 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레니스 뉴스레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브랜드가 레니스 뉴스레터예요. 그래서 200에서 300만 달러 정도 매출이 나고 역시 구독자가 40만 명 정도 되는데 재밌는 게 이제 이게 유료 구독자가 이제 주된 수익 창출이고 그 다음에 광고를 거의 하지 않고요. 이 트위터라던가 서브스택에서 그런 이제 추천을 해주는 그런 어떤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고요. 몇 명이 한다고요? 네, 보시다시피 레니스 뉴스레터, 레니 혼자서 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니 뉴스레터는 주로 유료 구독인데요. 자, 수익을 창출을 하고 지금 40만 명이지만 그 중에 18,000명 정도가 네, 이 뉴스레터를 유료 구독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 커뮤니티에서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이 커뮤니티에 이렇게 접근하는 비용을 이제 받습니다. 그리고 레니는 잘하는 게 뭐냐면 당연하죠. 네, 고부가 그런 컨텐츠를 잘 만들고 그 다음 제품주도 그런 성장 이런 분야에서 전문가로서 아주 통찰력을 제공하기 때문에 수천 개의 기술 회사에서 다른 곳에서는 찾을 수 없는 그 레니의 인사이트에 기꺼이 지금 비용을 네, 지출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눈여겨보실 거는 유료 네, 유료 뉴스레터를 가지고 18,000명이 구독을 해가지고 이렇게 네, 큰 돈을 혼자서 벌고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네, 자, 세 번째 모델을 보시도록 하겠는데요. 저스틴 웰시라는 뉴스레터인데요. 자, 200만 달러고 구독자가 많이 내려왔죠. 네, 13만 5천 명 정도인데, 자, 여기서는 온라인 교육 과정을 팔아요. 네, 자기만의 온라인 코스, 그 다음에 이제 스폰서십을 팔고,
광고를 거의 하지 않고요. 링크드인이라던가 트위터를 이용해가지고 네 아주 알짜배기죠 진짜 또 네 혼자서 막 돈을 벌고 있고 자 팀은 이제 한 명 혼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어떻게 하죠? 자세히 보도록 하죠. 자 저스틴은 저스틴이 이제 하는 건데 이제 이 뉴스레터를 모든 컨텐츠의 허브다. 네, 이렇게 중계를 하는 그 허브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이제 뉴스레터를 해가지고 자기 강의를 팔아요. 네, 강의도 팔고 이 강의가 주로 수익원이고 자, 스폰서십도 팔고 또 코칭도 팝니다. 그래서 이 저스틴 자체가 이제 소셜미디어 마케팅을 잘 하고요. 구체적으로 트위터랑 링크드인에서 84만 명 정도의 팔로워를 이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팔로워가 많은 거죠. 그래서 이 트래픽을 사용해 가지고 뉴스레터 구독자랑 이 교육 과정, 네, 고객을 유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 지금 이제 뉴스레터를 하는 분들은 지금 이 저스틴 같은 경우에는 이 뉴스레터 자체를 챗 GPT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뉴스레터를 챗 GPT로 한다 그러면 구독을 안 하겠죠. 사람들이 그쵸? 저 뭐야 저거 그냥 AI 시켜 쓴 거 아니야? 그쵸? 그렇기 때문에 네, 챗 GPT를 활용하는지는 이제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18,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네, 저스틴의 코스를 구매를 했고요. 가격은 한 20만 원 정도 받기 때문에 이렇게 코스 판매만으로도 네, 36억 원 네, 그런 네,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되게 좋은 질문 하셨는데요. 네, 우리 대표님들 교육 프로그램이라던가 어떤 그 컨텐츠를 만드실 때 굳이 나는 내가 이거 챗 GPT로 다 만든 겁니다. 굳이 그러지 마세요. 네.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제 챗 GPT를 이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챗 GPT를 활용해서 이렇게 한다고 말씀드리는 거지만 예를 들어 대표님의 뉴스레터가 나는 다 그 AI가 시켜서 한 겁니다. 그러면 유료로 이렇게 구독을 잘 하지 않지 않을까요? 네.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시면 7번 주세요. 굳이 우리가 챗 GPT AI를 활용하지만 굳이 이렇게 챗 GPT로 만들었다 이렇게 굳이 네, 밝히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네, 좋습니다. 그 다음 벤 트럼프 보고서는 되게 재밌는데요. 자, 벤 트럼프라는 사람이 이제 만드는 그런 보고서 뉴스레터겠죠. 근데 돈을 많이 법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70억 정도 연간 네, 그런 수입이 네, 1급 비밀이고요. 그리고 이 뉴스레터 구독자가 네, 3만 명에서 4만 명 정도고요. 그리고 다 보면은 수익 창출 유형이 유료 구독입니다. 그래서 연간 구독료로 100만 원 넘게 받아요. 한 130만 원 정도를 받는데 성장 방식도 이렇게 광고를 하지 않고 그냥 직접 트래픽을 일으키고 네트워크를 이용한다거나 입소문 마케팅을 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점은 이렇게 많은 돈을 버는데 혼자서 합니다. 혼자서. 근데 벤 트럼프가 지금 자, 요 점을 이제 보여드릴게요. 요 점이 되게 재밌는 점인데, 벤 트럼프의 그 리포트는 이 농업 쪽이에요. 네. 농업 산업을 위한 그런 뉴스레터인데, 우리가 네, 뉴스레터 구독료는 대표님들이 이제 정하기 나름이셔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분야에 따라 또 틀리기 때문에 얼마 정도가 적당한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좀 말씀드리기가 애매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보시다시피 이 벤 트럼프 리포트는 지금 연간 지금 130만 원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월 뭐 한 2만 원 정도 받는 뉴스레터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그 어떤 분야나 구독자에 따라서 좀 달라져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는 농부 그러면은 막 뭐 가난하고 막 이런 거 생각하지만은 네, 미국의 농부들은요. 네, 부자가 많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미국에서 취재를 해 보니까 예를 들어 말만 사과 농장이지 사과 농장이 정말 거대한 사과 농장. 네. 거대한 그다음 막 자동화돼 있고 막 그런 농장에다가 그냥 손님들이 서로 와서 스스로 막 따먹으면서 돈을 내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렇게 그 넥타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과 애플 넥타 그런 즙 같은 거 이제 과즙 그거 이제 막 이렇게 짜가지고 계속 그 주스도 판매하고 그리고 대부분 미국은 가족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할아버지는 약간 노가다로 그런 산업을 일궜겠지만은 이제 그게 아들에다가 이제 다시 그 아버지에다 다시 아들을 거치면서 아들 같은 경우에는 막 명문 대학교 나와가지고 네 이제 막 이렇게 그 현대식 경영 마인드와 그런 첨단 기술을 막 활용하고 자 이런 게 이제 농부들이기 때문에
농부들 중에 부자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렇게 벤 트럼프의 그런 고객들이 이제 큰 그 팜콘이라는 큰 컨퍼런스를 여는데요. 큰 컨퍼런스를 열면은 막 이따만하게 큰 아주 비싼 트럭 같은 거 뭐 쫙 타고 나타나 가지고 그다음에 뭐 쫙 양복 빼 입고 완전히 막 월스트리트의 전문가처럼 막 투자 이런 경영을 이야기하는 농부들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농업 계통의 구독자가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벤 트럼프 리포트가 이렇게 많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고서는 자, 투자자와 농업 전문가가 이렇게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 도움이 되는 일일 뉴스레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B2B 업계를 꼭 고려해 보시면은 이렇게 큰 기회가 이렇게 이 단위 자체가 다른 그런 기회가 이제 가능하다라는 점을 한번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좀 더 가보도록 할게요. 스트래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스트래터지 그래서 약간 전략이죠. 그래서 이제 300만 달러에서 500만 달러 정도 그리고 구독자가 2만 6천 명 정도 되는데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료 구독자가 되겠고요. 수익 창출을 주로 유료 구독자. 그래서 성장 방법도 광고를 하는 게 아니라 직접 트래픽이라던가 검색 엔진 최적화라던가 입소문을 타고 있고요. 역시 혼자서 하는데 1인 미디어인데 자, 스트래터리는 기술 산업을 분석하는 일일 뉴스레터랑 팟캐스팅을 합니다. 그래서 2만 6천 명의 구독자가 자, 지금 뉴스레터 가격이 나왔죠? 월 한 12,000원. 그래서 환율로 하면 한 2만 원 정도, 연 한 15만 원 정도로 이제 내고 있는데요. 요렇게만 해도 연간 300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의미하고요. 또 창립자가 작가이기도 한데 벤 톰슨이고 벤 톰슨 혼자서 풀타임으로 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들의 어떤 전문성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보시다시피 이렇게 유료 뉴스레터도 안 하실 이유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6번째는 제너럴리스트 뉴스레터가 되겠는데요. 한 100만에서 200만 그런 달러 매출을 올리고 있고 구독자가 9만 명이고요. 그 다음 수익 창출 유형이 이제 주로 유료 커뮤니티라던가 스폰서십을 합니다. 그리고 성장 방식은 트위터 잘 활용하고 인플루언서들이랑 컬래버레이션을 잘 하고요. 그 다음 마찬가지로 광고를 하는 게 아니라 서브스택에서 추천하는 시스템을 잘 활용하고 있고 팀 규모는 이제 2명이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자, 제너럴리스트는 기술이라던가 벤처 캐피탈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는 무료 뉴스레터인데요. 9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고 유료 커뮤니티랑 또 뉴스레터 후원으로 수익을 창출합니다. 자, 어떤 질문? 서브스택은 그 다다음 3주 차에서 알려드릴 텐데요. 이제 뉴스레터 그런 전문 제작 솔루션 이름입니다. 서브스택. 그리고 유료 커뮤니티가 주요 수익원이 될 가능성이 이제 높습니다. 그래서 이 무료 구독자의 3% 정도가 유료 커뮤니티 회원으로 전환이 되고 있고 커뮤니티에 이렇게 접근하는 비용이 연간 한 60만 원 정도를 받네요. 499달러 정도를 받고 있고 연간 수익이 그래서 100만 달러가 넘게 지금 창출하고 있습니다. 자, 거의 마지막인데요. 자, 이제 마케팅 부분은 우리도 대표님들도 잘 하시는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만하죠. 그래서 마케팅 이그제민드 뉴스레터 같은 경우에는 연간 수익이 100만 달러고 자, 구독자는 9만 명 정도, 수익 창출 유형은 스폰서십이고요. 성장 방식은 이제 트위터 일단 잘 활용을 하는데 페이스북에 광고도 칩니다. 그래서 자, 팀 규모는 이제 한 명이 되겠고 내용이 이제 중요하겠죠. 자, 마케팅 이그제민드 같은 경우에는 알렉스 가르시아가 설립한 비즈니스 성장 마케팅에 대한 무료 뉴스레터입니다. 그래서 알렉스가 트위터 마케팅을 잘 하고 트위터에서 17만 명 정도 되는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트위터 컨텐츠에서 이렇게 뉴스레터 성장으로 잘 활용하는데 탁월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스폰서십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고요. 올해 연간 수익 200만 달러 정도를 달성할 계획입니다. 자, 뉴스레터 발행 빈도는 제 2주차에 실무에 갔을 때 이제 말씀드리겠고 오늘은 일단 주제 잡는데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지금 대부분 무료인 경우에는 그 맨 처음에 그
이제 그 매일 뉴스레터를 발행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 보통은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발행하는 게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마케팅 이그샘플 같은 경우에는 자,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한 100만 달러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고, 구독자가 11만 5천 명 정도 되고요. 자, 스폰서십이랑 그다음에 코칭도 판매하고, 자, 코스도 판매합니다. 그래서 컨텐츠 마케팅, 트위터, 입소문 주로 광고는 하지 않고요. 자, 우리나라 뉴스레터는 지금 형성이 별로 안 돼 있어가지고, 네, 별로 이렇게 뭐 이렇게 자료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는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주로 해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팀 규모는 혼자서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표님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 뉴스레터가 우리나라의 그 뉴스레터 시장이 막 형성이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막 성공 사례가 왕창 나와가지고 지금 다 하고 있다 그러면은 대표님들께 기회가 없는 겁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네. 우리나라는 뭐가 잘 된다 그러면 거기에 막 뛰어들어가지고 막 불타오르기 때문에 지금 남들이 안 할 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에서 지금 핫하고 잘 돼 있는 거를 대표님들께서 먼저 해야지 뉴스레터의 과실을 다 가져가실 수가 있는 거지, 이미 막 뉴스레터 시장이 막 우리나라에 막 형성이 돼 있고 그러면은 블로그처럼 이게 과포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기회가 없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 점 이해되시면 7번 주세요. 자, 우리가 지금 하는 이유가 우리나라에서 안 하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거지, 우리나라의 뉴스레터 시장이 뭐 막 형성이 돼 있고 완전히 뭐 확립이 돼가지고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 기회가 없는 겁니다. 네, 자,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파이어니어, 그런 개척자의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고요. 자, 마케팅 이그샘플 같은 경우에는 해리 드라이가 설립한 마케팅이라든가 카피라이팅에 대한 뉴스레터가 되겠는데요. 우리 대표님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력 수익원은 스폰서십이 되겠고, 뉴스레터랑 웹사이트 스폰서십 사이에 마케팅 이그샘플은 이 광고 스팟을 이제 판매하게 되면은 한 절반 정도, 5억 원, 한 6억 원 정도를 올릴 수가 있고, 해리 같은 경우에는 1대1 코칭도 제공을 하는데, 9분 이렇게 통화로 컨설팅 하는데 100만 원 좀 넘게 받고 있고, 일주일에 3번 정도 코칭하게 되면은 연간 수익이 뭐 상당하죠. 그래서 자, 1000만, 10만, 14만 달러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마케팅 이그샘플에는 카피라이팅에 대한 과정, 교육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라이브도 아니고 이미 다 이렇게 녹화가 된 그런 교육 과정인데, 잠재 고객 중에서 한 500에서 1000명 이상 이렇게 고객을 쉽게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 모델을 한번 해드렸는데, 크게 보면은 일단 그냥 크게 보면은 광고, 뭐 스폰서십 포함해서 결국 광고 모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료 구독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한번 다 보셨는데 우리 대표님들 그러면 이제 어떤 모델이 좋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는 유료 구독이 좋은 것 같다, 아니면 나는 스폰서십이 좋은 것 같다. 한번 쭉 보셨으니까 어떤 모델에 관심 있으신지 한번 알려주세요. 자, 스폰서십은 아무래도 이제 사람을 좀 많이 모아야 되는 경우가 되겠고, 다 하셔도 좋고, 뭐, 둘 다 그러시면 둘 다라고 해주시고, 특별히 나는 그럼 한번 유료를 먼저 해보겠다라던가, 한번 스폰서십을 해보겠다. 유료 또는 광고 모델. 아, 네네. 제가 우문현답이네요. 우문현답. 네. 다 하셔야 되죠? 네, 좋습니다. 네. 정답! 대표님, 짱!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대표님, 네네. 그 스폰서십이라는 게 뭔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아, 스폰서십은 그 광고라는 거는 이렇게 광고 배너를 달던가 아니면 특정 기사 자체를 광고 상품으로 하는 거고, 스폰서십은 그 대표님의 뉴스레터의 정신에 이렇게 그냥 진짜 후원을 하는 거예요. 후원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김복일 대표님의 자녀 교육 관련한 그런 뉴스레터를 창간하실 거잖아요. 그럼 저는 그 취지가 너무 좋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러면 뭐 스폰서십이 뭐 얼마 그런 계좌가 있습니까? 그러면 뭐 300만 원짜리 스폰서십도 있고 1000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럼 저는 1000만 원짜리 그냥 스폰서 하겠습니다. 그러시면은 그렇게 그냥 받으시고 거기에 맞춘 그런 그 활동을 하시면 됩니다. 그야말로 이제 후원을 하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런데
그렇게 후원하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후원하죠? 그러니까 그 취지에 맞춰서 이제 후원을 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그 종교계 인터넷 매체 그 편집국장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경우에도 그 기사라는 게 이렇게 무슨 유용한 그런 정보 기사는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그 당시에 거기 약간 이제 대형 교회예요. 그 서초동에 있는 가장 큰 교회인데 대형 교회였는데 거기 약간 분쟁이 있었어요. 분쟁. 분쟁이 있어가지고 막 반대파도 있고 막 이제 그랬었어요. 그런데 네, 카피라이팅 과정에서 그쵸. 카피라이팅 교육을 가르치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랬었는데 이제 그 경우에 제가 담당했던 거는 그래도 교회를 지키는 쪽이었거든요. 네, 교회에서 그런 경우에 이제 교회랑 그다음에 교회 그 교인들이 우리 이 언론사에 후원을 해줍니다. 네. 그냥 후원을 해줘요. 그러면은 그 후원에 힘입어 가지고 그 후원자들이 원하는 그런 방향의 취재도 하고 후원자들이 바라는 그런 방향의 기사를 계속 내는 거죠. 네. 그 기사 하나하나 때문에 광고를 받는 게 아니고 이 기사의 방향이라던가 그 취지를 후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후원금을 받아가지고 네, 운영을 하는 게 이제 스폰서십입니다. 혹시 뭐 이해되셨나요? 네, 이해됐습니다. 네네. 대표님, 이제 대표님께서 자녀 교육에 대해서 계속 좋은 이제 그런 뉴스레터를 발행해 주시면 이 매체가 이제 크기를 바라고 이 매체가 제가 바라기 때문에 스폰서십, 후원을 하는 거죠. 그럼 그 후원금은 예를 들어 대표님 언론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그 운영하는 그런 경비로 당연히 들어가죠. 뭐 기자들 월급도 줘야 되고 그쵸? 네, 뭐 장비도 사야 되고 취재 활동도 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그 후원금이 쓰여지게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네,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뉴스레터 거래 플랫폼이 이제 우리나라 아직 정착이 안 됐겠지만은 이제 해외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이제 하나 정도만 우리가 같이 자, 거래 플랫폼 한번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뉴스 한번 가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채팅창에다가 자, 한번 자, 공유를 해드리고 자, 저도 가서 뭐 구경을 해보죠. 네. 자, 그러면 실제로 자, 뉴스레터가 거래가 되고 있는 현장을 항상 이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장이 중요하죠. 그래서 자,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뉴스 보시다시피 자, buy and sell newsletters 그래가지고 뉴스레터를 사고 파는 그런 이제 플랫폼이 되는데요. 자, 쭉 보시면 예를 들어 자, AI 심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AI 틈새 분야인데 이게 상당히 경쟁이 치열한 분야죠.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 구독자가 3,000명밖에 안 돼요. 네, 3,000명밖에 안 되는데 지금 요구 그 인수합병되는 금액이 15만 달러에 팔겠다. 그래서 거의 2억 원에 팔겠다는 거죠. 네. 괜찮죠? 나쁘지 않죠? 네, 자, 요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현재 이렇게 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좀 이렇게 볼까요? 되게 저렴한 것도 있네요. 여기 보시면은 이 자기계발 같은 경우에 구독자가 27,000명인데 29,000달러에 팔겠다. 그럼 이제 이건 사서 이런 것 좀 이렇게 사서 불린다거나 뭐 그런 것도 가능하겠고요. 그리고 자, 이렇게 좀 계속 좀 더 볼까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지금 뉴스레터들이 네,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거를 현장을 좀 이렇게 보여드렸고 뉴스닷컴이니까 우리 대표님들 좀 시간을 내셔가지고 이렇게 한번 네, 보시는 대표님의 분야를 한번 보시는 것도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가격대가 이제 뭐 이렇게 저렴한 것도 있고 네, 가격이 좀 나가는 것도 있고 그러네요. 자, 이것도 좀 재밌네요. 스폰서십닷컴 같은 경우에는 크리에이터들의 그런 분야인데 지금 이 구독자가 3,200명밖에 안 되는데 자, 요구 액수가 20만 달러니까 3,200명 갖고 거의 뭐 한 3억 가까운 네, 그런 달라고 하는 네, 그런 데도 있고 또 네. 자, 온라인 비즈니스 오너 같은 경우에는 8,500명 정도인데 네, 25만 달러 역시 뭐 거의 한 4억 원 정도를 달라는 네,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요렇게 실제적으로 지금 뉴스레터를 네, 거래하는 크리에이터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약간 이제 좀 이렇게
어떤 총칭하는 그런 이제 컨텐츠를 이렇게 만든다거나 그런 게 다 크리에이터이기 때문에 아트 디자이너를 포함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그 이제 크리에이터라고 네, 통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뉴스도 한번 이렇게 구경을 해봤고요. 그리고 자, 계속 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님들, 제가 이제 오늘 좀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그동안 한 번도 제가 이렇게 공개한 적이 없는 얘기인데요. 네, 그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수합병해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지금 요 뉴스닷컴을 했기 때문에 제가 실제로 이제 인수합병을 이제 제 두 눈으로 봤던 게 뭐냐면은, 자, 요거는 이제 좀 그 쑥쑥닷컴이라는 그런 이제 엄마표 이제 영어를 하는 그런 이제 그 커뮤니티가 있었어요. 근데 이 커뮤니티가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가 전성기였습니다. 그래서 엄마 회원이 막 100만 명이 넘었고요. 막 150만 명 막 이랬었고, 그 다음에 이제 뉴스레터를 발행했어요. 근데 회원이 거의 막 100만 명이 넘잖아요. 그런 데다가 이 뉴스레터를 막 발행해가지고 뭐를 팔았냐면은 엄마표 영역이기 때문에 책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을 팔아가지고 매출이 얼마가 났냐면은 100억 정도 났어요. 그래서 책을 팔아서 우리나라에서 100억이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 같이 한번 잠깐 볼게요. 자, 그 당시 제가 자, 영어 전문 기자를 이제 하고 있었던 그런 시절인데요. 지금 네이버에 가가지고 자,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네, 자, 역사의 그런 현장을 한번 볼게요. 자, 쑥쑥닷컴을 한번 이렇게 검색을 해볼게요. 쑥쑥닷컴 검색을 했고, 자, 뉴스를 보시게 되면은, 자, 서울경제 볼게요. 자, 서울경제 보시면은, 자, 여기 보시면 쑥쑥닷컴 그래가지고, 자, 드림미즈가 요게 이제 쑥쑥닷컴인데요. 자, 여기 쑥쑥 있죠? 자, 회원 수가 151만 명에 연매출을 네, 100억 원을 올리는 국내 1위의 네, 주부 전문 그런 커뮤니티인데 이게 지금 이 중에 네, 쑥쑥 거의 다 이제 여기 쑥쑥닷컴에서 올리는 그런 매출입니다. 그래서 네, 실제로 지금 네, 제가 그 당시 네, 상황을 이제 보여드렸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당시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그 전에는 이제 여기 잠깐 그 영어 교육 그 총괄을 맡은 적이 있어요. 이제 쑥쑥닷컴에. 그래서 그런 인연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내부 사정을 이제 잘 알죠. 그리고 저도 네, 그 쑥쑥닷컴에 그 이제 유아 영어 칼럼니스트로 활동도 했었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인수합병을 그 당시 이제 하려고 했어요.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니던 회사가 이제 원래 벤처 투자로 대박이 났던 그런 회사기 때문에 이제 제가 다니던 회사 회장님께도 이 인수합병 건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아는 또 이제 투자 팀장을 통해 가지고 그 거대 좀 대형 학습지 회사에도 네, 인수합병이 이제 오고 갔습니다. 그랬는데 일단은 그 대형 학습지 건에서는 자 100만 명이 넘고 네, 그 회원 구독자 수죠. 네, 구독자 수가 100만 명이 넘고 그 다음에 매출이 이제 100억 정도 됐기 때문에 그 당시 그 인수 합병가가 얼마를 불렀냐면은 네, 60억 원을 불렀습니다. 네, 60억 원을 불렀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너무 싸다고 좀 욕심을 내셔가지고 네, 그 인수가 안 됐습니다. 네, 60억이 너무 싸다고. 그렇지만 제가 제 두 눈으로 네, 자 이제 지금 결국에 구독자 사실 그 당시 볼 게 거기 뭐가 있어요. 거기 솔직히 그냥 구독자죠. 구독자 그 가치라는 게 구독자가 있고 컨텐츠도 뭐 자체 컨텐츠가 있는 게 아니라 커뮤니티니까 커뮤니티 회원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올리는 그런 컨텐츠가 있는 거였고 나머지는 쇼핑몰이니까 뭐 쇼핑몰에 있는 그런 상품들은 자기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래도 한 60억 정도가 네, 이렇게 적정가였는데 네, 일단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그래서 인수가 안 됐었고 그 다음에 그 당시 제가 궁금했던 것은 이제 제가 다니던 회사의 그 회장님의 판단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 그 회장님은 이제 뭐 자수성가로 조 단위 네, 구독자가 내 돈입니다. 네, 그렇죠? 그 당시 이제 조 단위의 그런 재산을 축적한 그리고 벤처 투자로 계속 이제 대박이 났던 분이에요. 뭐 NC소프트 창업 멤버였고 뭐 한국어 컴퓨터 대주주였고 뭐 그냥
투자하는 것마다 그냥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옛날에 벌써 조단이 이제 그런 재산을 축적했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하는 거는 정말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쑥쑥닷컴을 딱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판단을 딱 봤는데 이제 일단은 구독자 수라던가 그 다음에 매출액 같은 거는 이제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았지만 이제 딱 보시고 나서 네, 투자를 안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안 하겠다 이렇게 거절을 했어요. 그랬는데 자, 그 이유를 이제 잘 우리 대표님들 들으셔야 돼요. 그 왜 투자를 이제 안 하겠냐고 하신 거냐면은 이 커뮤니티에 마찬가지로 그 구독자들이 그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게 투자를 안 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때만 해도 솔직히 저는 뭐 부자라고 그렇게 뭐 가난하다고 뭐 어쩌고 뭐 얼마나 또 잘난 척 하는구만.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 그랬었거든요. 근데 뭐 거기 뭐 거기 사람들도 뭐 가난한 사람도 있겠지만 뭐 중산층 이상도 있는 거지 뭐 그렇게 가난한 사람이라고 한 방에 뭐 그렇게 무시하고 그렇게 말이 돼?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그 회장님의 약간 부연 설명이 뭐였냐면은 만약에 이 커뮤니티가 그 대치동에 자녀를 아이비리그를 보내고 싶어 하는 그런 영어 토론 동아리였다면은 영어 토론 동아리였다면 투자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쑥쑥닷컴은 그 이렇게 쇠락의 길을 걸었고요. 네. 쇠락의 길을 걸었고 그 회장님이 봤던 것처럼 네. 만약에 지금 제 생각에도 만약에 그 아이비리그를 보내는 자녀를 위한 영어 토론 만약에 커뮤니티다 그러면은 그럼 계속해서 아이비리그를 보내고 싶은 그런 자녀들은 계속 올라올 거고 그다음에 그 구독자층은 계속해서 이제 끊이지 않고 계속 생산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집에서 학원을 보내지 않고 집에서 이렇게 책을 사줘가지고 영어 교육을 시키겠다라는 유아 영어층은 애가 크고 나면은 커뮤니티를 떠나잖아요. 그쵸? 떠나기 때문에 계속 유입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쑥스타컴은 결국에는 네, 그 쇠락의 길을 걸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이렇게 명맥만 남은 네, 그런 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 제가 지금 실제로 이제 겪었던 거를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지금 이제 영어 관련해서 뉴스레터를 한다 그러면은 엄마표 영어로 가는 게 맞겠습니까? 아니면 네, 대치동에 아이비리그를 보내고 싶은 네, 자녀를 위한 영어 토론 뉴스레터를 만드는 게 낫겠습니까? 네. 당장 눈앞에 봤을 때는 엄마표 영어도 되게 좋아 보이고 실제로 그렇게 100만 명의 100억 이상의 매출을 내는 그런 뉴스레터가 될 수도 있었겠지만 네, 미래의 가치라던가 네, 이 구독자를 보게 되면은 아이비리그를 보내고 싶은 영어 토론 뉴스레터를 만드는 게 오랫동안 정말 지속 가능한 그런 비즈니스가 될 수 있는 거겠죠. 네, 지금 제 완전히 체험으로 지금 이렇게 찐 체험을 말씀드리는 건데, 자, 공감되시면 7번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표님들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전체적인 그런 구조를 갖고 하시면 되겠고, 뉴스레터는, 네, 그러니까 광고법이라는 거를, 네, 이렇게 준수하시는 게 당연히 좋지만, 광고를 친다라는 개념이 이게 소셜 미디어 상에다가 광고를 칠 때 소셜 미디어 컨텐츠 정책이라던가 왜냐하면 이거는 그 소셜 미디어란 거는 공중방이거든요. 퍼블릭하게 다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제약을 받는 거고 뉴스레터 같은 경우에는 제 구독자한테만 제가 직접적으로 광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엄청나게 뭐 범죄 그런 거 아니라면은 네. 똑같은 그런 광고법에 적용을 받지는 않을 수 있는 거죠. 네. 자, 이해되시죠? 네. 자, 그래서 자, 제가 오늘 네, 쑥쑥닷컴 여기까지 해드렸고요. 그러면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자, 뉴스레터 비즈니스 발행 전략에 대해서 네,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통적인 뉴스레터 모델이 있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 그냥 전통적으로 실시간으로
우리가 막 뉴스레터 이렇게 막 작성해가지고 이렇게 수동으로 브로드캐스트 보내는 거, 네, 이메일 뉴스레터 발송하는 게 이제 전통적인 뉴스레터 모델이 되겠는데요. 유튜브 구독과 뉴스레터 구독자 차이는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유튜브는 네, 대표님 게 아닙니다. 네, 유튜브 계정은 날아갈 수도 있고요. 유튜브는 노란 딱지 받을 수도 있고 유튜브는 대표님이 말 잘 안 들으면은 그냥 계정을 폭파시킬 수도 있습니다. 네, 유튜브는 유튜브 거고요. 네, 뉴스레터는 대표님 겁니다. 네, 그게 가장 큰 차이죠. 이해되시나요? 네, 지금 네, 블로그가 됐건 유튜브가 됐건 페이스북이 됐건 간에 그거는 대표님 게 아니고요. 네, 뉴스레터는 대표님 겁니다. 자, 이해되셨으면 네, 7번 주세요. 자, 우리가 굳이 힘들게 지금 뉴스레터를 하는 이유는 네네. 그래서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장점은 네, 자, 최신 또는 이제 시의성 있는 시사 뉴스 전달이 이제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그런 제품들을 이렇게 소싱할 때마다 네, 홍보도 할 수 있고 또 이메일 포맷도 좀 다양하게 이렇게 테스팅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빠르게 네, 작은 노력으로 이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나 이슈 하나 이렇게 발행하면 즉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제 단점은 뭐냐면 아무래도 네, 노가다죠. 그쵸? 네, 노가다고 계속해서 이제 지속적인 노동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안 움직이면 발행이 안 되죠. 그리고 항상 새로운 주제를 찾고 네, 구독자를 만족시키는 네, 그런 컨텐츠를 연구하는데 네, 시간도 들고 이제 노력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딱 어떤 특정 개인한테 맞춤형 컨텐츠를 만들기가 되게 어렵고요. 그러다 보니까 네, 구독자당 평균 가치가 낮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은 뭐냐면은 이런 거요. 자, 뉴스레터를 구독을 시키기 위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머니 자석을 사용하는 거예요. 자, 머니 자석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머니 자석이 예를 들어 마케팅으로 하면은 예를 들어 뭐 트래픽을 일으키는 방법이었다고 쳐요. 그러면 트래픽을 무료로 일으키는 방법 가이드북을 받고 싶어서 네, 제 뉴스레터에 가입을 했는데 그러면은 이 구독자는 네, 나는 트래픽에 관련된 걸 더 알고 싶다 이거죠. 그쵸? 그런데 이제 저는 꼭 트래픽이 아니라 구독자 전체를 만족시키는 컨텐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퍼스널 브랜딩에 대한 것도 네, 이렇게 뉴스레터를 발행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 뭐 다른 뭐 페이스북 마케팅에 대해서도 뉴스레터를 발행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맨 처음에 머니 자석에 기대했던 거는 트래픽을 일으키는 거를 더 알고 싶은데 그 맞춤형으로 제가 지금 뉴스레터를 발행하고 있지 않죠? 네, 그러다 보면은 이 구매, 나는 트래픽에 대한 그런 상품을 살려면 내가 살라고 그랬는데 다른 내용의 뉴스레터를 자꾸 하니까 나는 그럼 딴 거 안 살 거야. 이럴 수 있어가지고 구독자당 평균 가치가 네, 낮을 수가 있습니다. 요 점, 개인 맞춤형이 좀 힘들고 평균 가치가 낮을 수 있다. 요거 제가 설명드렸는데요. 자, 이해됐으면 7번 주세요. 요게 그냥 읽기만 하면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가지고 네, 자, 이해가 되시나요? 자, 기대하는 바, 머니 자석에서 기대하던 바를 그대로 맞춤형을 해줘야 되는데, 네, 그게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가치가 좀 쓰는 돈이 좀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에 반해서 네, 자동화 뉴스레터 모델 같은 경우에는, 자, 이제 이거는 그야말로 네, 그냥 자동으로 컨텐츠를 미리 걸어놓고 그냥 자동으로 스케줄링 줘가지고 네, 자동으로 그냥 발송하는 겁니다. 그러면 장점이 뭐냐면은 그냥 자동으로 발송이 되니까 이제 노동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미 다 정해진 컨텐츠를 보내는 거기 때문에 막 새롭게 주제를 찾는다거나 뭘 연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자, 좋은 점은 뭐냐면은 머니 자석에 어울리는, 네, 머니 자석과 관련이 있는 컨텐츠를 미리 준비해 놓으면은 그럼 이렇게 관심이 있던 컨텐츠랑 그 머니 자석에 어울리는 그런 컨텐츠랑 오퍼를 보낼 수가 있죠. 네, 미리 정해서 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구독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바라던 그런 관련 컨텐츠와 오퍼가 날라오기 때문에 구독자당 평균 가치가 네,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점이 장점이 되겠고, 자, 단점은 뭐냐면, 그쵸. 이제 미리 정해놨기 때문에 새로운 소식이라던가 뭐 시사 뉴스 같은 거는 다루기가 일단 힘들고요. 그리고 미리 포맷을 정해놨기 때문에 신제품을 갑자기 뭐 왔다고 소싱한다거나 또 다양한 이메일 포맷을 테스팅하기가 어렵고 이렇게 이미 정해놓은 이메일 막 포맷 같은 거를 바꾸려면은 귀찮고 또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 네, 자동화 뉴스레터 모델도 자 지금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는데요.
자, 이해되셨으면 7번 주세요. 네, 장단점, 네, 지금 설명드렸는데요. 자, 이해되셨으면 자, 7번 주세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하이브리드 뉴스레터는 뭐냐면은, 자, 이게 수동과 자동의 이 뉴스레터의 장점만 결합시킨 거예요. 그래서 수동으로도 보내고, 네, 자동으로도 보내는데, 자, 기준을 자, 설명을 드릴게요. 아, 그러니까 고객 맞춤형이란 의미가 뭐냐면은, 기준이 머니 자석이 되는 겁니다. 머니 자석. 그래서 머니 자석을 트래픽을 일으키는 그런 어떤 가이드북을 만약에 무료 선물로 줬다 그러면 자동으로 페이스북 트래픽 일으키는 방법, 인스타그램 그 트래픽 일으키는 방법, 유튜브, 페이스북 일으키는 방법 이런 식으로 트래픽에 관련된 네, 그런 컨텐츠를 미리 준비하고 거기에 관련된 상품을 파는 거죠. 그러면 이제 트래픽에 관련된 거를 머니 자석을 받고 트래픽에 관련된 그런 컨텐츠를 이제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지금 계속 맞춤형으로 트래픽에 대한 컨텐츠를 받으면서 오퍼를 받으니까 네, 구매 전환율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혹시 자, 요점 네, 좋은 질문 하셨는데요. 자, 이해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이 잠재 구독자의 구체적인 문제라던가 목적이라던가 갈망을 사용해서 자, 그거를 충족시켜주는 머니 자석으로 네, 뉴스레터를 구독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하나의 구체적인 문제라던가 목적이라던가 갈망에 관한 내용의 네, 이메일 뉴스레터를 미리 준비해서 그거를 자동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이 경우에 이렇게 한정없이 보내주는 게 아니라 보통 한 5일 정도, 5번 정도 콘텐츠를 시리즈로 보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관련 그런 상품을 오퍼를 통해서 판매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5번 보내는 중에서 수익을 창출하시고 이렇게 5번 자동으로 보내는 게 끝나잖아요. 네, 끝나면 지금 이 네, 잠재 고객은 이제 전체 구독자가 있는 그런 수동 그런 이 이메일 구독자 명단으로 이렇게 보내는 거죠. 이렇게 보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수동 뉴스레터를 대표님이 정한 그런 일정에 맞춰가지고 뭐 일주일에 한 번을 보낸다거나 뭐 2번을 보낸다거나 이렇게 발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이브리드 뉴스레터 모델도 이해되셨으면 자 7번 주세요. 하이브리드 모델도 이해되셨으면 자 7번 주세요.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제 오늘 이 틈새 주제 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집중을 해봤고요. 한번 우리 일주일 동안 이제 우리 대표님들 네, 초반에 5일 동안에 네, 이메일 뉴스레터를 보내는 겁니다. 자동으로 걸어놓고 이제 보내는 게 하이브리드 모델이죠. 그래서 제가 고민해 보시고 제가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제가 다녔던 회사까지 지금 다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지금 이 주제를 잡는 게 이제 롱런 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기준들을 한번 잘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네, 주제를 정해 오시면 네, 다음 시간에는 이 그 대표님의 뉴스레터 주제에 따라서 이제 실제 뉴스레터 컨텐츠를 기획을 하고 생산하겠는데 네, 어렵게 생산하지 않고요. 네, AI와 네, 챗 GPT가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챗 GPT를 활용해서 네, 쉽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네, 생산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래서 숙제는 대표님 이제 지금 그 주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계속 말씀드렸기 때문에 딱 이렇게 단기적으로만 보시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그 구독자 가치라던가 그 다음에 어떤 상품을 팔지 상품의 퍼널이라던가 나중에 엑시트 전략으로 인사병 됐을 때까지 다 고려하셔가지고 네, 뉴스레터 주제를 네, 정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인터넷 대통령 크로이스 국가의 글로벌 이 비즈니스 연구소의 이동훈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